유선암 유튜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 신용등급 강등 별거 아니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해서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한번 자료를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미국 경제에 빨간불이 켜질 수도 있다는 생각 해보셨나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미국 주식은 아주 우상향하는 미국은 전 세계 1등 넘버원 신뢰도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전 세계가 놀라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신용등급이 최고 등급인 AAA에서 한 단계 떨어진 AA1으로 강등이 됐는데요. 쉽게 말해서 전 세계 1등, 늘 전교 1등을 하던 학생이 처음으로 성적표에 2등이 찍힌 셈인데요. 자, 이 성적표를 내놓은 건 바로 신용평가사 무디스입니다. 자, 이 무디스가요, 미국의 등급을 낮춘 이유는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부채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사실 미국의 신용등급이 내려간 것 자체는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어쨌건 S&P 같은 경우는 2011년에, 피치레이팅 같은 경우는 2023년에 미국 등급을 AAA에서 AA 플러스로 낮췄는데요. 이때도 이유가 똑같았어요. 바로 뭐냐? 부채가 많고 정치권이 재정 문제에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국 내에 일어나는 분열로 인해서 예산안에 문제가 있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정치 관련된 문제로 우리는 신용등급을 강등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이 무디스가 얘기가 많이 되는 이유는요, S&P에 이어서 두 번째 덩치를 가지고 있지만 무디스가 원래 가장 보수적으로 평가를 내리는 곳이군요. 자신의 의견을 바꾸는데 가장 천천히 움직이는 친구가 무디스인데, 이 무디스마저도 미국의 등급을 낮췄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좀 호들갑을 떤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미국의 국가부채는요 최근 10년간 급격히 늘어나서 현재 36조 2천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은 매년 평균 2조 달러씩 GDP의 6에서 9% 수준으로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근데 무디스가 가장 큰 게 지적한 문제는 일단 이 부채뿐만이 아니라 이 부채에 해당하는 이자 부담입니다. 현재 미국 정부가 1년 동안 이자로만 내는 돈이 얼마냐면 무려 8,820억 달러에 달합니다. 세금 수입에서 이자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앞으로 최대 30%까지, 제가 내는 세금이 뭐 100달러라면 그중 30달러가 앞으로는 이 이자를 내는데 돈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더 있는데, 지금 안 그래도 공화당 내에서 감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근데 감세를 하게 되게 되면 현재 기준으로 우리가 내야 되는 세금이 더 줄어들 텐데, 여기에서 차지하는 이자 비용이 여태까지 30%라고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트럼프 행정부가 만든 감세안 TCJA라고 하는데, 이게 연장이 될 경우 향후 10년간 추가로 4조 달러의 적자가 더 발생할 수 있다라고 무디스가 전망하게 되게 되면서,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 정부는 다시 빚을 내야 되는데, 세금을 늘려서 그 세수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빚을 해결하기 위해 더 빚을 내고, 그 빚 때문에 또 이자가 늘어나는 악순환, 그 빚에 대해서 신용도가 떨어지면서 더욱더 많은 이자를 통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악순환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게 바로 이 무디스 평가사가 얘기하는 주요 포인트의 골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든 뭐 미국의 세수를 뭐 늘리든지 아니면 적자를 해결하든지 미국의 돈 사용을 줄여야 되는데, 근데 이게 그렇지 않죠. 미국의 정치 현실은 다릅니다. 사실 이 위기를 해결할 방법 말로만 하면은 굉장히 간단하죠. 세금을 올리거나 정부 지출을 줄이면 돼요. 근데 미국 정치는 어떨까요? 사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예산안을 민주당이 아주 결사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의회와 행정부가 서로 싸우느라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민주당과 공화당이 예산안을 두고 끝없이 싸우는 동안 부채 폭탄이 계속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원래 이번 주에 공화당이 트럼프의 감세안을 통과시키려고 했었는데, 이거 뉴스를 봤더니 미국의 신용도가 위험하대, 빚 때문에 위험하대, 감세를 할 상황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나왔습니다.
이쪽이 극보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극보수 세력들이 야씨 생각을 해봤는데 이 트럼프가 생각하는 이 감세안을 저지해야겠다. 이 감세안을 저지하기 위해선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 바로 민주당과 손을 잡아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공화당 내부에서 분열이 나오면서 현재 트럼프 감세안에 대한 통과가 어려워져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쪽이 빡치죠. 아씨 뭐야 나 감세안 통과시켜서 나 지지율 유지해야 되는데 내가 생각했던 그림들이 전부 다 어그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여기서 남 탓을 했죠. 바로 백악관이 공식 성명을 통해서 강력히 반발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모든 재정 문제는 이전 바이든 정부의 실책이다 라면서 책임을 전가했고 베센트 재무장관도 나와가지고 무디스는 정치적으로 움직였다. 무디스는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물론 이는 트럼프 세력들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무디스가 제일 천천히 움직였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자 아무튼 이렇게 보면은 미국 정부가 현재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현재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떠넘기기를 시전하고 있다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다. 자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뭐 신용등급 강등이 뭐 어땠는데 이게 뭐 얼마나 큰 문제인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요거를 개인들한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현실적 피해 사례를 한번 잘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신용등급 강등이 그냥 말로 들으면 거시적인 문제라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봤는데 일단은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모기지 금리가 일단 이번 이슈로 인해서 생각보다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리가 미국의 신뢰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신뢰도가 높은 친구한테 이자율을 싸게 줄까요? 신뢰도가 낮은 애들한테 이자율을 싸게 줄까요? 이 새끼 안 갚을 수도 있는데 이자율이라도 비싸게 받아 먹어야지 하고 신뢰도가 낮은 친구한테는 비싼 이자를 매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자율이 올라가는 게 정상적인 상황인데 물론 예전에는 한 번 그렇지 않았던 때가 있긴 하지만 모기지 금리가 2%만 뛰어도 얼마만큼 돈을 더 많이 내야 되는지 알아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단 2%만 뛰어도 평균적인 미국 가정은요 매달 최소 $400의 이자를 더 부담을 해야 되고 미국인의 절반 이상이 카드빚과 자동차 할부금을 동시에 갖고 있는데 금리 급등으로 인해서 이자를 더 크게 지불하게 되게 되면서 생활비 부담이 커질 수가 있고요.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더 많은 돈을 내고 돈을 빌려야 되면 비용 절감을 위해 구조조정을 시작을 하겠죠. 그로 인하면 여러분들이 가진 직장들도 하루아침에 불안해질 수가 있고요. 401k, IRA와 같은 은퇴자금이 금융시장에 큰 충격에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의 노후 계획 자체도 흔들릴 수 있고 동네 카페, 식당 등 자영업자들이 소비 위축으로 다시 어려워질 수 있고 학자금 대출이 있는 사회초년생들은 급등한 이자 때문에 소비를 줄일 수 있고 달러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매일 사는 식료품, 기름값까지 생활 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 이게 바로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전에 한번 신용등급 강등이 일어난 적이 있죠. S&P 신용평가사가 신용등급 강등을 했었고 그리고 피치레이팅이 강등했을 때 이게 다 결과는 좀 다르긴 했는데 S&P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낮췄을 때는 전 세계 시장이 폭락을 했습니다. 왜냐면 전 세계가 미국의 채권을 들고 있는데 야 미국 채권 가격 떨어지는 소리 들린다. 오마이갓 이러면서 미국 증시만 하루 만에 5%가 넘게 빠졌고요. 이 같은 일이 이번에는 반복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피치 레이팅과 그리고 S&P가 이미 신용등급을 낮췄기 때문인데 어느 정도 이게 선반영이 됐었고 저 같은 경우도 이번에 말쯤에는 한번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나올 수 있어요. 럼프 형이 이렇게 미국의 신뢰도 떨어뜨리면 채권금리가 요 이슈로 인해서 신용등급 이슈로 인해서 오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반영이 돼서 단기적으로는 그렇게까지 커다란 영향은 없었습니다만 많은 국가들이 지금 미국의 채권을 들고 있는데 이 미국의 채권이 하루 사이에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왜? 신용등급이 떨어졌으니까. 자, 미국의 신용등급이 내려가기 때문에 자 일단은
단기적으로만 본다면 일단은 미국 경제 괜찮을까로 물으면 당연히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아직 시장이 놀랄만한 이슈는 아니고 어느 정도 예상했던 사건이라 금리와 주식시장 모두 일시적으로 한번 흔들렸거든요. 이게 피치 레이팅이 금리 인하를 했을 때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일시적으로만 아주 단기적으로만 흔들리고 약간 한 며칠 동안 몇 주 동안 몇 달의 관련을 보면은 사실 그렇게까지 커다랗게 이슈를 주지는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미국 경제의 규모가 여전히 높고 기축통화 달러의 지위가 아직 탄탄하기 때문인데 하지만 이걸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좀 달라요. 미국의 신용등급이 내려가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글로벌 시장 전반의 변동성도 커질 수 있고 당장 한국 경제도 사실 달러 경제와 같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달러 약세와 같은 시장 불안정 같은 간접적인 충격이 올 수 있죠. 여기다가 전문가들, 애널리스트들의 의견들이 좀 나뉘기는 하지만 단기적인 충격은 없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지금 같은 추세가 지속이 된다라면 재정 구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미국이 현재 AA1 등급조차 유지하기 힘들 수도 있다. 지금 이렇게 신용등급 하락이 나왔지만 무디스가 직접 얘기한 겁니다. 무디스가 봤을 때는 아직은 미국의 미래는 안정적이다. 뭐 당분간 앞으로 신용등급 하락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하지만 지금처럼 돈을 더 쓴다면 지금부터 적자가 더 유지가 된다면 미국이 현재의 AA1 등급조차 유지하기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참 아무튼 그런 것들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단기적인 충격은 적을 것.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과 현재 미국이 일어나고 있는 내부적인 정치 분열, 예산안에 관련된 협상안이 빨리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 추가적으로 미국의 앞으로 미래를 부정적으로 바꿀 수도 있다라고 무디스가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미국 경제는 아직까지 여력은 있어요. 당연히 세계 최대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고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가 이걸로 인해서 쉽게 무너질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지금 계속해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동맹국들이 전반적으로 몸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여태껏 적대국으로 여겨졌던 중국이나 아니면 러시아 쪽과 럼프 형이 아주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이대로 간다면 미국의 신뢰도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는 건 사실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신용등급 하락이 이걸로 끝날 것이다 라고 장담하기는 또 어려울 것 같고요. 미래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결국 이게 이 뉴스가 어쨌건 호재는 아니에요. 지금처럼 빚으로 빚을 갚는 악순환을 끊지 않으면 결국 경제 전체가 걷잡을 수 없는 위기를 맞을 거고 언젠가는 이자가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빨라지는 순간이 한계점을 넘기면서 럼프형이 얘기를 하는 야 모든 것 괜찮아 적자 메꾸면 돼. 적자를 진짜 메꾸면 되는데 이걸 감세안 때문에 안 메꾸게 된다면 파월 연준의 의장이 한 얘기는 지금의 미국 정책은 앞으로 유지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이게 실제로 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여기에 대해서 바이든 정부나 트럼프 정부가 사실 대응하는 방식이 다르지만 바이든 정부는 지금 당장의 미래를 팔아서 차라리 아예 많이 빚을 져서 미국의 인프라에 투자를 해서 미국의 GDP 상승의 효율성을 높인다면 적은 양의 노력으로도 더 많은 효율화를 이뤄낼 수 있다면 지금 당장 돈을 땡겨서 쓰고 미래에 나한테 갚게 하자라는 방식이 바로 바이든 정부의 방식이었고 트럼프 정부는 내가 적자를 메꾸겠다. 지금 당장 우리 쓰는 돈 줄여버리자 하면서 도지를 도입했지만 생각보다 성과가 형편없었고 관세로 인해서 돈을 들여오겠다 했지만 생각보다 지금 당장 실적이 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트럼프가 감세안을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만의 문제는 아니었고 반대로 트럼프 정부만의 문제도 아니었고 양쪽 다 접근 방식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적극적인 개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미국 경제가 세계 1등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선 전반적으로 민주당과 공화당끼리 어느 정도 협상을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물론 아직까지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이번 주에 나오는 내용들이 이 신용등급 하락만으로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는 않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로 미래에 오는 뉴스들에 맡기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서 미국이 앞으로 다시 AAA로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지금 이 순간이 미국 경제의 정점으로 남게 될지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고민해 보면서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면서 다음 영상으로 더 재미난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유사남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비디오도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